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 중에 좀 어떻게 보면 세무적으로 보게 되면 답답한 리스크가 있죠. 비용을 쓰긴 썼는데, 그 비용 처리 못 받는. 마치 뭐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죠. 눈치 빠르신 대표님들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사실은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적어도 21세기 지금 시대에는 뭐 예전처럼 뭐 대표이사가 세금 내기 싫어서 급여를 안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돈이 없고 법인에만 돈이 있고 근데 저 땅은 사고 싶고 그래서 법인에서 뭐 진짜 뭐 자기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요즘에 많이 가지급금이 생기는 문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의 의뢰에 항상 서름인 좀 과다한 접대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리베이트 같은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월급이나 이런 걸 주게 되면 인건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를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채용했을 경우 이 두 가지더라고요. 자, 그럼 뭐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근로자분들이야 뭐 신용이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비용 처리를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 좀 뭐 주변에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주위에서 듣기에 이렇게 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가지급 많은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가지급금이 있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가지급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고 언제까지는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지급금은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임시로 돈을 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얘를 이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이니까 뭘 내야 되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야겠죠.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법인과 대표이사,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뭐 좀 공정거래가액 뭐 이런 느낌으로 이자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너무 싸게도 안 되고 안 받아도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인정이자라고 하는데 이 인정이자는 뭐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 정확한 인정이자만 잘 납입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정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자의 급여가 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얘는 사실 이렇게 돼요. 인정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어떤 이자를 주고받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세무 조정을 할 때, 즉 법인세 결산을 할 때 임의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정상여 처분을 받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이라고 하는 건 나만 그냥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사실 급여를 받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이자를 안 내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 나는 그냥 나도 모르는 비용 처리도 되지 않는데 나에게 상여 처분 받아서 내 세금만 늘어나고 법인도 역시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급여를 그냥 올려서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원인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급금 원인별로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뢰슬픔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전면부에 얘기했던 가장 빈번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이제 자본금, 최소 자본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기초 시점에 뭐 자본금을 맞춰서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맞추는, 이렇게 좀 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이제 법정 그 이자인 4.6%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4.6%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차입이 뭐 금리 떠나서 4.6% 쓴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저렴한 거죠. 대신에 이자는 꼬박꼬박 잘 갚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좀 형식을 좀 갖춰놓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특히 금리가 좀 높은 이 시점에선 삼성전자도 관계사로부터 몇십조의 돈을 이렇게 차입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건 뭐 협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에 이자는 제대로 주고 받아야죠. 그 계약은 명백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관련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 다르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지급금이 진짜 그냥 이벤트적인 거잖아요. 그건 언젠가 갚을 그 계획만 놓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렸는데 몇 년간 갚겠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올리고 그 급여에서 이제 좀 이렇게 상기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숨기지만 않으면 상당히 괜찮겠죠. 근데 리베이트라든가 막 근로자 관련 뭐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가지급금을 정리한다고 해도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싹 정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계속 키워놨다가 한건 싹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발생할 내 미래소득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미 밖으로 갖고 나왔던, 내가 이미 소득으로 가져왔던 것을 불려서 돈을 회사에 집어넣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 그러면 회사에 넘길 게 좀 있다. 근데 이게 회사에 넘기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세금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의 자산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또 세금이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냐면 세금을 내가 얼마나 내고 이걸 상환할 수 있지?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이나 뭐 웬만한 세율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 구조라고 한다면 큰 돈을 벌었을 때, 즉 큰 거를 돈을 뺐을 때, 만약에 큰 소득을 거뒀을 때 얘가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가지급금을 상환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을 한꺼번에 뭐 상환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미래소득으로 이걸 차감한다. 그럼 세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1년 과세 기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년에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뭐 급여를 올려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내 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처리를 하느냐 등등등 방법에 따라서 이게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기도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좀 계속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인정이자는 얼마가 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지급금이 있다. 그러면 이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그리고 얘를 사실 좀 대여금이나 이렇게 좀 누구의 대여금인지를 좀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럴 때는 뭐 빈번하게 이렇게 돈을 빼거나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뺄 때 정식적으로 회사에게 돈을 빌린다는 어떤 약정을 하시고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거나 나중에 대표자 사후에 이 가지급금이란 대여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